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7월의 마지막 시황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게 7월 하순 들어서 좀 바닥을 좀 완성해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 바닥 하나, 바닥 둘, 이렇게 바닥 3개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요 가능성이 있고 요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것도 거의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12,000포인트 위쪽에 이 구간을 회복해주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빼꼼하면서 회복 시도를 하고 있지요. 양호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번 달까지는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다음 달이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달이면 이제 8월은 쉬고 9월입니다. 6주에 한 번인데 이 다음번에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좀 살펴보면 자, 연준의장이 이렇게 발언을 하죠. 자, 다음번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있다. 보면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있는데 또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조절할 상황이 올 거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죠. 그럼 금리 인상이 계속 세게 가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조절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빅스텝, 그 다음에는 그냥 0.25% 이렇게 베이비 스텝 이렇게 움직이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하나 오늘 GDP 총생산 발표가 됐죠. 마이너스 0.9% 예상치 하회. 이러면은 경기 이 긴축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8월에는 연준이 FOMC 회의가 없습니다. 네. 오늘 하고 이제 9월인데 8월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8월에 CPI나 뭐 PPI가 뭐 8월까지는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나온다 해도 바로 금리를 강하게 치고 올리지는 못하고 만약에 9월에 8월까지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9월에 만약에 상승이 둔화된다거나 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 꼭 할 필요 있느냐 빅스텝으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서로 충돌할 겁니다. 그래서 0.75와 0.5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중단하고 빅스텝이 되는 0.5%가 되는 순간 금리 속도 조절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능성 높게 보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바닥 찍는 거는 이제 막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좀 길게 보면 상승의 초입 구간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시장은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놔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미국 증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약했던 코스피 시장 다중바닥 찍고 이거 역헤드 숄더라고 불러도 되고 이거 삼중바닥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라고 불러도 됩니다. 결국은 다중바닥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을 다졌고 바닥을 다지고 완성이 됐다라는 게 중요해요. 2400에서 한 번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어제 완성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되면 쉬어도 여기 2400 흔들기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닥은 이제 완성이 된 거다. 그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 그러니까 뭐 이만큼 올라오면 이제 뭐 2550에서 2650 요 정도 올라오면 이제 끝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할 텐데 그 얘기가 2750가도 나올 거고 2900가도 나올 거고 3000 돌파 시도할 때도 나올 거고 3150가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계속 나와요. 하락할 때의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물론 그냥 올라가진 않죠. 상하파동 그리면서 또 뭐 CPI, PPI 안 좋게 나오면 또 밀렸다가 공포감 넣었다가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관 뭐 재개를 안 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 또 나올 거고 에너지 신냉전 시대네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건 조정의 핑계고 상승 구간에서 쉬어가는 핑계 정도지 이 시장을 뭐 아예 뒤바꾸려면은 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뭐 이탈리아 디폴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거예요. 이탈리아의 디폴트라든가 그 정도 아니면은
뭐 저 동남아에서 뭐 국가 하나가 또 파산 시청을 한다던가 디폴트가 나온다던가 그런 정도 사건이 나와야 돼요. 중동은 아니에요. 중동은 이제 예, 중국이래. 중동이요. 예. 중동 쪽은 이제 유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고 오히려 투자를 하고 있죠. 네옴시티 같은 거. 그러니까 중동에는 오히려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고 미국에서도 드디어 이제 조맨친이 오케이에서 조맨친의 승인, 대통령도 아니고 조맨친 의원의 승인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린 부양책 확정이 됐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반도체 쪽도 지원이 나오고 경기 침체가 되는 걸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시장의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백악관 가서 투자하겠다 돈 싸질러 들고 왔더니 내가 너랑 직접 같이 밥이라도 먹고 얘기라도 해야 얼굴 마주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고맙다 토니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땡큐 토니를 연발하죠. 바이든한테는 이 투자가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근데 드디어 이제 조맨친이 허가를 했고 참 신기하죠. 일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일개 의원 하나라고 불릴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국가의 정책을 흔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럼 막혔던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은. 자, 그래서 바닥 완성됐고 이제 출발한다. 수급동향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뭐 계속 파는 것 같더니 좀씩 사고 있죠. 파생 포지션 어때요? 선물 중립이고 옵션 동향 주말 앞두고 약간 하향인데 주식 사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것도 뭐 하향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주말 혹시나 무슨 일 있을까 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정도죠. 뭐 크게 뭐 이게 300억, 뭐 200억, 300억 정도 매도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것도 뭐 크게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럼 지금 굉장히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을 수가 없죠, 지금. 거래량이 많을 수가 없죠. 네. 휴가철이고 지금 다들 뭐 거래를 활발하게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래량도 좀 적고 그러니까 무난하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쉴 때가 되는데 안 쉬고 있죠. 쉬는 거를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면서 쉬고 있죠. 코스닥은 바닥을 이미 완성을 했어요. 이미 이 구간에서 코스닥은 바닥을 완성하고 추가 상승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는 요 구간에 있는 거고 코스닥은 기간 조정 후에 다시 출발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또 쉬었다 갈지 뭐 21선 아직 아래 있으니까 쉬었다 갈지 그냥 갈지 그 차이인 거지 잘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럼 8월은 어떻게 되느냐. 썸머랠리의 시작을 7월에 끊었다. 원래 썸머랠리나 크리스마스 랠리 같은 거는 잘 안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특이한 경우가 있죠. 지금처럼 상반기에 과도하게 밀려있는 경우는 나올 수 있다.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된다. 이미 7월 하순에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 삼성전자 못 넘어가는데요. 이게 넘어가면 세게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얘가 이렇게 치고 달리면 세게 가는데 얘가 치고 달리지 못하니까 세게 못 가는 거죠. 시장이. 천천히 올라는 가는데 세게는 못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얘가 같이 움직여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여주면 시장이 멋지게 2%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1.5% 2% 시원시원하게 올라간다고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이럽니까? 실적 좋고 뭐 하반기에 이미 재고나 뭐 이런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 과도하게 받지 않았나요 평가를? 그러면 적어도 요렇게는 올라와야죠. 6만원 후반에서 7만원 초반 요 사이에는 있어야죠. 적어도 아무리 평가 절하를 당해도 아무리 평가 절하를 당해도 이 구간에는 있어야죠. 이 구간에는 67,500원에서 72,500원 사이에는 있어야죠. 최소 아무리 못해도 이 구간은 가야죠. 한두 번 저항받고 가더라도 이 구간은 가야죠. 하이닉스도 11만원 넘어가야죠. 그래서 11만원에서 13만원 사이 가야죠.
그게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소부장 쪽은 그러면은 삼성전자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면 요즘에 슬슬 시동 걸기 시작하죠. 그럼 그쪽을 보시면 되는 거고. 자, 현대차 자동차는 좋습니다. 이거 뭐 작년 하반기에도 말씀드렸죠.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3분기 정도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장기 구독자분들. 왜? 이유가 중요하죠.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좀 어렵다. 이 부분이 올해 말 정도에 일부 해소되기 시작하면은 3분기부터 올해 11월 정도 되면은 이 반도체 추가 공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고요. 40나노 공정을 27나노 공정에서도 생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생산하던 거를 여기서도 생산을 하는 거예요. 27나노 공정에도. 선생님 뭐 3나노 공정 삼성전자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이거 미세화 공정이 안 들어갑니다. 네, 미세화 공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40나노 공정, 27나노 공정.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쪽에 새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미세화 공정 쪽에 집중을 하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27나노, 40나노, 이거 30나노 쪽 얘기 나온 게 2009년? 2010년 이때가 30나노, 20나노 이때 얘기예요. 그게 13년 전, 14년 전 뭐 이때 얘기예요. 13년 전 얘기예요. 그게. 삼성전자가 30나노, 20나노 넘어가는 거는. 그 당시에 일본의 엘피다가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짓말이었고, 그러다가 엘피다 무너져가지고 미국 마이크론에 흡수돼서 마이크론이 3위 업체가 된 거고요. 뭐 옛날 얘기입니다. 어쨌든 40나노 공정에서 생산되는 거 27나노 공정에서도 생산을 해서 이거를 테스트 중이다. 이게 완료가 된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다.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전장 부품은. 된다. 그럼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가 천천히 되는, 완화가 되는 거예요. 완화가. 바로 풀리는 게 아니라 완화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기대감이 3분기부터 들어올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좋은 게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줄었는데 현대차만 늘었다. 유럽에서. 13%줄 동안 여기 12% 이상 늘었다. 굿. 현대차 그래서 19만원 회복돼서 21만원까지 어렵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면은. 아이오닉 6가 얼만큼 반응을 보이냐 또 중요하겠죠. 전기차가 또 잘 팔리고 있으니까. 자, 기아는 더 좋아요. EV6 GT 또 나오고 아이오닉 5 6랑 같이 나오고 기아는 이미 8만원 넘어가 있죠. 이거 잘하면 또 10만원 건드리고 10만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또 신고가 달성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외 쪽에는 기아가 좀 더 역량 있는 기업이다. 역량 있다라고 하긴 그러네요. 조금 더 선호하는 차종이 많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역량이야 뭐 현대나 기아나.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뭐 내부에서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제3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현대차 그룹이잖아가 되는 것이고 자동차 쪽 잘 나왔죠. 현대위아도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쪽 보시는 거예요. 8만원 부근에 이렇게 붙었다 쉰다. 오케이. 기아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위아 잘 나왔죠. 실적. 안 내려가죠. 급등 나오면 밀릴 법도 한데 거리량 탁 터져서 안 내려가죠. 쉬어도 되고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너무 어닝 서프라이즈 잘 나왔으니까. 그럼 모비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우하이텍이라던가 뭐 전통적인 종목이죠. 이런 거는. 성우하이텍이라던가 뭐 최근에 강한 종목 보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신을 보시면 된다. 그리고 SL을 보시면 된다 했는데 화신도 9,500원 구간에서 이렇게 2주 정도 조정받고 있죠. 쉬고 있죠. 예쁘게 잘 쉬고 있습니다. SL 어때요? 31,500원 요 구간 계속 돌파 시도하면서 힘 잘 모으고 있죠. 21선 이제 완만하게 되다가 슥 올라오겠죠. 이제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이제 네. 그런 강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신 SL 같은 거 보시면 되는 거고 나는 안전한 거 좋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좋다. 그럼 아진산업이나 세종공업, 현대공업 이런 거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아진산업 2,700원 회복되고 나서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현대공업 어때요? 현대공업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7,400원 회복되고 나서 봐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이죠. 자, 세종공업 어때요? 이런 것도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뭐 상신 브레이크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실 수 있고 꾸준하죠.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인데 3기 같은 경우가 요게 한 번 터지면 좋은데 안 터지면은 좀 지루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뭐가 어떻게 됐어요? 전기차 쪽은 그냥 계속 좋다. 계속 좋다. LG에너지솔루션 올라오기 시작하죠. 자, 제니 옐런 재무장관 와가지고 어디 갔어요? LG화학 공장 갔죠. LG화학 58만원 넘어가죠. 60만원. 이제 올라오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양극재 LNF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들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11만원, LNF 20만원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아직 덜 오른 종목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그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항상 같이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GM이랑 뭐 대형 계약서를 터지면서 튀어 올랐죠. 여기 쉬고 있네요 했는데 뭐 대형 계약서 한 번에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 대형 계약 13조 넘는 규모의 대형 계약이 바로 뭐 말씀드리자마자 발표될 줄도 몰랐고요. 그거는 내부 정보니까 알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상한 거죠. 예. 알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우연치 않게 또 잘 올라와 줬죠. 실적도 좋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바닥권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나 이런 동박 쪽도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고 있고, 센트럴 모텍이나 이런 종목들 쓱 올라오고 있으면은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가 아직 덜 올랐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은 가져봐야겠죠. 대원화성이나 이쪽도 지금 한번 윗꼬리 길게 달고 쉬고 있죠. 이것도 이제 슬슬 다음 주에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원화성 하면은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도 또 엮이니까 에코캡이나 뭐 우신 시스템이나 뭐 이런 쪽 다 같이 볼 수 있겠죠. 근데 대원화성만큼 강한 놈이 없어서 다른 거는 이제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또 윗꼬리 다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지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원통형 계속 얘기 나오니까 뭐예요? 상신 EDP, 신흥 SEC 이런 쪽 계속 좋고, 이런 쪽 계속 좋고. 자, 성일하이텍이 상장을 했죠. 성일하이텍 상장. 그러면은 폐배터리 쪽에 기존의 대장이었던 코스모 화학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 보였죠. 근데 너무 급등해가지고 밀린 거고, MPC나 이런 쪽도 다 움직이기 시작하죠. 스그머니 움직이죠. 파워로시나 이런 거 슬그머니 움직이죠. 슬그머니 움직이잖아요. 쉬는데 뭐 끝났느냐? 아니요. 20일선 아직 위에 있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추세 반전 가능성. 그럼 다음 주 초에 이렇게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위에 7,000원 회복되면은 나이스하게 또 가는 거고. 자, 그럼 전기전자와 자동차, 반도체와 자동차가 움직인다. 가장 큰 분야가 움직이는 거죠. 보시면 되고, 여기 오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마존 실적이 잘 나와서 오른 것도 큽니다. 아마존 실적이. 그 월마트 실적이 안 나오면서 좀 어색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아마존 실적은 잘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표적으로 그냥 이마트 실적이 조금 부진을 했는데, 판매가 좀 부진을 했는데 네이버가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쿠팡, 네이버 이런 게 잘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프라인은 조금 실망스러웠고 온라인은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좋았다. 아주 좋은 게 아니라 예상치보다는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네카오라고 하죠. 움직이고 있는데 얘도 은근슬쩍 이제 바닥을 완성할 모양을 앞두고는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도 뭐 75,000원 회복되면은 바닥이 완성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코스피처럼 속된 말로 더럽게 약하죠. 네, 더럽게 약하죠 지금 구간에서. 참고하시고, 그럼 차라리 그냥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LG노텍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크게 밀리지도 않고 박스권 매매하기도 좋고. 36만원 다시 한번 회복 시도하죠. 애플 실적이 잘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러면은 40만원 또 두들기겠죠. 하반기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LG노텍 보면은 BH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기판으로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하이비전 시스템 검사 쪽으로 따라다니고,
더구전자, 현우산업 같은 경우도 항상 따라다니죠. 얘네가 후발로해서 이제 더구전자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은 현우산업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더구전자까지 움직이면은 전체적으로 다순환이 돌고 있는 거죠. 됐죠?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돌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을 완성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실적주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방산 쪽은 그냥 좋고요. 방산 쪽은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뭐 건설을 또 하나에서 흡수하고 뭐 방산 부분 합치고 뭐 기업에서 이제 조절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45,000원 회복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뭐 5만원, 55,000원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한 번에 뚫었습니다. 두 가지가 겹친 거예요. 기업 내부에 사업 부분을 조절하는 거랑 여기에 폴란드 무기 수출량 겹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올라갔어야 했는데 뭐 LIG넥스원은 왜 가고 현대로템은 왜 갑니까? 이게 폴란드가 기본으로 받쳐져 있는 거예요. 수주가 나오고 잘 되고 있는 산업이니까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한다 이거죠. 그룹 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폴란드 외에도 추가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 폴란드에서 좀 큰 물량을 원하니까 우리가 그럼 다른 곳에도 공급을 하려면은 제조 역량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하나솔루션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좀 같이 움직인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태양광 부분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근데 44,000원 아직도 못 넘어갔네요. 자, 44,000원이 중요한 가격인데 저기서 정리를 할 것이냐 더 들고 갈 것이냐 고민하시면 되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튀어오르고 있죠. 굉장히 강력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보시고, 아이고 이 풍력 관련주들 양호하죠. CS 베어링, 뭐 CS 윈드 이쪽 뭐 양호하게 흐름 타고 있고, 오늘 동국 SNC 같은 경우도 양호하고, 먼저 치고 올라왔던 거는 원래 3강 MNT였죠. 3강 MNT가 먼저 치고 올라왔는데 동국 SNC도 강력합니다. 거기에 뭐 이제 뭐 SK D&D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유심히 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유니슨.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슨 같은 경우가 이제 슬슬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냐, 다음 주 정도면은 꼬리 말아 올리지 않겠냐 했는데 오늘도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올라온 것보다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가 좀 더 기대가 되지 않나 싶어요. 미국에서 통과된 금액이 그린 부양책만 481조예요. 481조. 그러면은 제 생각인,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럼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쪽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태양광 풍력이 강한데 이쪽 휴캠스라던가 후성이라던가 뭐 이건산업, 뭐 한솔홈데코,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JC케미칼, 후성 같은 경우도 요 18,000원 올라와 있죠. 그리고 JC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런 게 좀 이제 영향을 또 같이 받을 수 있다. 수소는 당연한 거예요.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 지금 예쁘게 다시 올라와주고 있죠. 바닥 딱 찍고 올라와주고 있죠. 두산퓨얼셀. 그럼 유니크나 뭐 JN케이터 같은 게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유니크는 지금 6,500원 위에서 잘 움직이고 있죠. 얘도 힘 잘 모으고 있는데 한번 터지면은 이렇게 뭐 윗꼬리도 달 정도로 멋지게 뭐 잘 움직이고, JN케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5,700원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저항받고 있는데 여기만 회복해주면은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뭐 특이 종목이라고 하면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가 오늘 움직였죠. 그동안 신규 상장 이후에 정말 계속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바닥에서 탈출할 신호탄 정도, 첫양봉 정도를 예쁘게 끊어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도 그동안은 좀 안 봤었는데 이제는 좀 봐야 되는 단계.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가 살아나야 되고 요 구간 넘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왔죠. 여기 쓱 넘어가면 19,000원만 넘어가주면 더 확실하고요. 그냥 19,000원 넘어가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직전 고점까지 넘어가면 더 좋고 2만원 구간이죠. 19,000원 넘어가는 거 의미 있고 2만원 넘어가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근데 저는 22,000원 건드리고 한두 번 건드리다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최근에 요 약세 구간이었으니까 여기를 넘어가서
이렇게 내려왔다 갈 거냐 아니면은 위쪽으로 갈 거냐 이게 관건이 될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신기계부터 시작해서 이 관련주들 보성파워텍이니 뭐 이런 관련주들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한신기계가 이 하락 추세를 횡보하면서 뚫어냈죠.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12,000원, 12,500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쪽은 다 양호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가 이제 엔터주 쪽에서 제일 약했는데 하이브도 이제 바닥 짚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러면 적어도 요 갭 정도 메운다고 치면은 19만원 혹은 위에 것까지 치면은 위에 것까지 치면 한 20만원 구간 되겠죠. 19만원에서 20만원 되겠죠. 요 정도. 21만원을 회복한다? 그럼 하이브도 가는 건데 BTS에 대한 그 군대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하고 갈 거냐, 이번 걸그룹들로 잘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는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간다보다는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고 편하게 보는 거는 JYP가 가장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JYP 쪽은 항상 그냥 꾸준하고 무난해요. 평타는 친다라고 하죠, 요즘 말로. 네. 기본 평균은 하는 기업이니까 JYP가 무난한 거고, 한번 세게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볼 만한 거는 이제 YG 엔터, 블랙핑크가 이제 월드 투어 하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겠느냐. 추세는 예쁘게 잘 만들어놨고 휴식도 잘 취하고 있으니까요. 56,000원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YG 플러스 같은 경우를 같이 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SM도 뭐 가장 기본은 하죠. JYP랑 SM은 그냥 기본은 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기본은 하고 이제 SM CNC 같은 경우를 좀 같이 볼 만하고, SMC는 최근에 한번 반짝하고 이렇게 쓱 내려와 있죠. 힘 잘 모으고 있고, 여기에 디어유가 좀 딜을 좀 받치고 있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디어유는 지금 구간은 이제 가격적 메리트인데 4만원 넘어가면 또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뭐 전체적으로 보면서 가시면 되고, 최근에 우영우 A스토리가 뭐 워낙 많이 뭐 밀렸다가 좀 과하게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31,000원? 그래요. 뭐 시장 영향력으로 25,000원 흔들기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는 좀 너무 과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영우 때문에 다 올라왔다기보다는 이만큼은 원래 기본적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잠깐 내렸다 올라오는 심리적인 구간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구간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구간이고, 우영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쉰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21선 고의적으로 좀 이탈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빅마우스. 빅마우스. 요게 하반기 기대작이죠. 텐트폴 작품으로 해서 우영우와 함께 계속 기다리고 있던 건데, 사실 우영우보다는 더 기대작이 빅마우스죠. 투자는 더 많이 했는데 우영우가 아무래도 히트는 더 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우영우보다 더 대박나면 거의 오징어 게임 수준이라는 건데, 킹덤 오징어 게임 수준으로 가는 건데, 그 정도 드라마가 뭐 쉽게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본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기대값만 충족시켜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영우의 힘에 힘입고 이제 빅마우스의 힘에 이게 기본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37,000원, 4만원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부터 4만원 이상은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너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서 좀 안 받쳐줬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거는 뭐 인정해야죠. 시장이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밀어내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 대신 회복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말씀드리죠. 갈자리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빅마우스가 정말 이상해가지고 미끄러지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빅마우스는 또 그래도 다행인 게 지리산하고는 좀 다른 게, A스토리가 뭐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같이 합작을 한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은 또 얼마나 또 깐깐하겠습니까? CJ 계열사고. A스토리가 그렇다고 허술하다는 게 아닙니다. A스토리도 뭐 대단한 역량을 가진 제작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대신 이제 규모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안정적인 측면이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을 봐야 되는데, A스토리는 저렇게 밀렸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75,000 위에 잘 버텨주고 있죠. 그럼 저거 A스토리 밀린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페이크성, 트랩성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빅마우스가 기본만 해준다라고 해도 스튜디오 드래곤과 A스토리 동반 반등도 가능성은 충분하니까 보시면 되고, 실망감만 아니면 됩니다. 우영우는 지금 해줄 거 이상으로 잘해줬어요. 기대는 했는데 기대감 이상으로 잘해준 게 우영우고요.
빅마우스는 기본만 해주면 된다. 실망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비슷한 예로 이쪽도 있죠. 대성창2. 얘는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그런 거고요. 너무 급등해서 그런 거고. 대성창2. 대성창2는 이제 한산이 개봉했죠. 영화 뭐 벌써 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빠르신 분들은 뭐 이미 뭐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김한민 감독, 명량의 감독이죠. 우리나라 최다 관객. 명량의 감독이고, 이제 그 한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최대 공원 중 하나인 한산도 대첩이라고 많이 교과서에서 배웠죠. 이 한산의 내용을 담은 영화다. 그래서 전작의 앞부분에 대해서 좀 지루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조금 더 좀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리고는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영화관 간 지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는 싶은데 뭐 갈 시간이 있어야 보죠. 일단은 그렇다라고 합니다. 누적 관객수 한 63만 명 지금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한산에 대해서 평가가 양호하다라고 하면은 이 대성창2 기대감 그대로 있고, 여기에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같이 엮일 수 있다. 뮤직 스튜디오는 뭔데 엮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이 VFX 쪽에서 이제 한산 담당한 이제 곳에 지분을 투자했죠. 뮤직 스튜디오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엮여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만 아니면 돼요. 영화는 잘 되는데 특수효과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만 아니면 돼요. 뭐 그쪽 특수효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어색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잘 넘어가시는 분 대부분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문가 얘기에 너무 심취하기보다는 일반인들이 못 느끼고 넘어가면 괜찮은 거겠죠. 보신 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아직 직접 본 건 아니라서. 근데 평가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체크하시면 되고, 최근에 좀 특이 동향으로는 치과용 의료기기 쪽 오스템 임플란트, 여기에 의심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거 실적이나 전체적으로 크게 그렇게 일부 타격은 있겠지만 아예 뭐 기업이 망가질 정도로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 저는 이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14만 원 구간 다시 올라오는 건 몰라도 기존의 주가였던 요 11만 5천 원 요 구간까지는 다 왔죠. 11만 5천 원 회복하면 14만 원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 정도까지 뭐 체크를 하시면서 오스테 임플란트, 디오, 바텍, 레이언스, 덴티움, 레이, 뭐 덴티스 많죠. 치과용 의료기기 같이 보시고, 최근에 강조해드린 게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클래시스, 루트로닉, 하이로닉, 인바디 이쪽 미용 의료기기, 이게 이렇게 채널 그리면서 좀 괜찮게 올라간다. 근데 채널이 좀 좁아지고 있긴 한데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야금야금 벌써 이만큼이나 올라왔습니다. 6,000원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7,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8,500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도 안 남았죠. 야금야금 은근슬쩍 효자 노릇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클래시스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16,500원을 넘어가야 얘가 정신을 차리는데 아직 못 넘어가고 있다. 16,500원을 넘어가주면 클래시스가 정신 차린다. 근데 21선이 꼬리 말아서 올리기 시작하죠. 그럼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에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8월 안에 움직일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루트로닉이나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보시면 루트로닉 이 18,500원 회복되면 좋아집니다 했는데 쓱 올라오고 있죠. 거래량도 오늘 터졌죠. 루트로닉 양호해졌죠. 자, 하이로닉 보시면은 얘가 아직 출발하려고 하다가 얘가 다시 밀렸는데 얘가 아직 못 올라왔습니다. 7,600원 요 회복되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제이시스 메디칼 꾸준하고 루트로닉 돌파해서 좋은 모습 보이기 시작하고, 클래시스랑 하이로닉을 저항 넘어가는 걸 잘 보셔야 되고요. 7,600원입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고, 뭐 인바디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뭐 무난하죠. 그래서 얘는 올라와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21선 꼬리 말아 올리기 시작하니까 요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에 또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량 관련주들 최근에 조금 잠잠하죠. 인플레이션이 끝난 것도 아닌데 2년 동안 간다고 하더니 요즘 잠잠하죠. 그쪽도 뭐 기존의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던가 사조동화원으로 시작된 이쪽 섹터들 추후에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노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식량 얘기 계속 나오니까 요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노릴 수 있는 구간에 슬슬 돌입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관심 종목 넣어놓고 뭐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 반등보다는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쪽 하시고 뭐 실적 관련주들 하시면 되겠죠. 저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예상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예상치 하회하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2분기, 3분기에서 조선주들 턴어라운드 되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중공업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눌려 있을 공간이냐? 아니요. 이 구간은 현대중공업의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만 원 넘어서 16만 원도 넘어서 더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실적 발표하는 거 다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네.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조금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못 가고 있는데 지금 18만 원 위쪽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뭐 폐배터리 분야도 그렇고 할 일이 많은 기업이에요. 만약 지주사전환 얘기할 때도 뭐 계속 나오고 할 일이 많은 기업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충분히 뭐 이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보사가 최근에 잘 쉬고 있는데 손보사도 이제 움직일 때였습니다. DB손해보험 6만원 회복되기 시작하죠. 이제 다시 한번 또 손보사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뭐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이런 손보사들 다시 한번 볼 타이밍. 우리나라는 금융지주사보다는 이쪽이 좀 더 좋죠. 거기에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렸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실 만하다. 이게 현대중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요 정도까지 밀려도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화물연대도 합의가 되고 했는데 자꾸 우려가면서 내려오는데 글쎄요. 저는 1분기에 주류값을 인상을 하고 가격 인상이 있었죠. 2분기에 리오프닝이 있었고 그러면은 가격 인상된 상태로 리오프닝이 됐죠. 저는 소주 맥주 판매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냥 여러분 주변 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 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진로 같은 경우는 뭐 강남역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캐릭터 매장까지 있죠. 두꺼비를 이제 캐릭터화 해가지고 요즘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귀엽긴 한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만하지 않나 싶어요. 골프존은 뭐 항상 뭐 꾸준하고요. 골프존, 아프리카 TV 뭐 이런 쪽들 있죠. 이런 건 뭐 항상 꾸준하고요. 아프리카 TV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9만 원 회복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꾸준한 이런 쪽을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거나 하는 쪽을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섹터들이 많아요. 지금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내 종목들 이제 지금 막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 2550에서 2650 사이 정도 올라올 때 그 구간까지 올라와서 한두 종목씩이라도 여러분들 교체를 하면서 순환을 하면은 자금 순환이 될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금 순환이 되신 분들도 있고 좀 원활하지 않은 구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올해 생각보다 이제 시장이 좀 공포 구간에 질려가지고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으셨을 좀 굉장히 불편한 구간을 겪으셨는데 지금은 그런 구간을 이제 슬슬 이제 회복된 게 아니라 지금 회복을 시작하는 이게 시작 단계요. 첫 걸음 내디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꾸준하게 한 번의 급등이 아니라고 했어요. V자로 이렇게가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 잘 노려가지고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길게 좀 정리해드리냐고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렇다고 해도 빠뜨릴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시고 원하시는 내용들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영상 뭐 주말에 좀 여유 있게 천천히 한 두세 번 보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